안녕하세요. 오승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들어오고 나서 학부생 동안에 인턴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 1.4였고 20살 때 지방대 및 수시 반수를 했으며, 그래서 이제 20살 때 이제 한양대 건축학부 입학을 했다는 것을 이제 올렸었고, 그 이후에 알바와 인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아르바이트와 인턴에 대해서 용어를 먼저 정의하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부직, 수료하는 부업을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인턴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임시적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건축학부로 들어왔고, 건축 관련돼서 일을 하고 싶었어서 뭔가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과외나 강사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전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의 이제 제가 해야 하는 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의 경우는 제가 취업했을 때 제출했던 이력서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왼쪽은 이제 정성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뭔가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뭐 인적사항으로 해서 주소, 수상 경력, 대학교 이제 경력사항, 병역사항, 대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컴퓨터 능력,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 가장 위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인턴에 관련된 사항들이 경력사항으로 해서 총 4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학부생 동안에 총 9개월 2주 정도를 했고요. 음,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고, 도식께서는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이제 이것 때 전교일등을 했었다 라는 내용을 어필하게 됐죠. 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인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도식을 좀 확대해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두고 나서 20살 때 뭐 했고, 일단 여기는 이제 그거죠. 몇 년인지, 몇 년도인지. 마지막이 2025년이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인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인턴입니다. 먼저 인턴을 하는 방식은, 인턴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 뭐냐면, 무조건 학교를 통해서 인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을 통해서 인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로로 인턴을 하게 됐느냐는 사실은 안 중요해요. 어떠한 경로를 하든 어떠한 경험을 했든 결국엔 참고 자료로 이제 쓰이는 거니까, 어, 드라마틱한 평가 요소로는 안 보일 수도 있고, 특히 학부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부생 동안에 직접 뭔가 가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막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실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서, 네, 인턴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인턴을 했던 거는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저는 1학년 때 했었고, 사실 건축 1학년은 제가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다루지 못했던 시기였고, 이때는 단순히 그냥 모형을 좀 제작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됐냐? 제가 호소대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친해진 동기가 있는데, 이때 동기의 아버님이 한양대 동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 여름방학 때쯤에 모형을 제작을 하는 것을 신청을 받으려 했었고, 제가 지원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갔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간판이었고, 이때는 제가 1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서 학교 기숙사 하필 맨 뒤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가지고 용담역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한 정거장에 바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성수 바로 인근에 성수 아카데미 타워라는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한 정거장에 갔으면 편도 시간은 거의 15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의 경우 제가 이전에 좀 옛날에 인스타에 올려뒀던 이미지를 다시 가져온 거여서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우드락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이고 이 위에다가 형태를 자르고 열선을 통해서 이제 우드락을 이제 잘라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본드로 붙이는 거고, 네, 주사기를 통해서 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걸 모양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열선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학부생 동안에는 열선을 많이 쓰지는 않았었고,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저는 현재 취업을 하고 나서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모형을 만들 때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걸 봤습니다. 직접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료증을 받았는데, 인턴했을 당시에는 뭔가 바로 받지 않았는데, 제가 취업할 때쯤에, 시즌 시기쯤에 결국 인턴을 했다는 건 그 수료증이 있어야 이제 경력이 증빙이 되니까, 증빙 자료로서 쓰려면 인턴 수료증을 받아야 되고, 학교를 통해서 인턴을 했으면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인을 통해 하거나 따로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촉을 했으면은 다시 뭔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 아니면 카톡을 통해 연락을 해서 수료증을 달라고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주십니다. 네, 첫 번째 인턴의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났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제가 군대를 1학년이 끝나고, 아니 한양대 1학년이 끝나고 종강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2018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바로 입대해서 전역하니까 20년도 8월 2일이었는데요. 하필 코로나 시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되게 공백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바로 복학할 수도 없었고, 왜냐면은 이제 학교 커리큘럼상 업복학이 안 돼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2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학년 2학기까지 하고 나서 군대를 간 거기 때문에 2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남았는데 되게 뭔가 허송세월 보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든 인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뭔가 전에 일했었던 그 친구랑 대표님께 연락을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인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5개월 정도를 하게 된 거예요. 네, 5개월 정도를 네, 하게 됐고, 그때 이때 당시에는 한 10명 정도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사원수가 10명 정도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나니까, 그때 전역하고 나서는 바로 일단은 본가 있었죠. 본가가 천안이었는데 회사가 성수에 있다 보니까 맨날 이제 초반에는 천안에서 통학을 했죠.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성수까지 가서 네, 출퇴근을 했는데 거의 편도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9시까지 출근을 하려면은 거의 6시 반에는 나와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퇴근을 6시에 딱 하면은 집에 도착하면 거의 8시 반. 씻고 나서 밥 먹으면 9시 넘어가고 10시쯤에는 뻗어야 돼요. 그래서 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너무 힘들다. 뭔가 따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그냥 출퇴근만 하면 바로 뻗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또 제가 휴학생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 신청을 하지도 못해요. 학교 기숙사의 경우는 재학생만 받다 보니까 기숙사도 갈 수 없는데 일단 서울에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약을 했는데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됐어서 이 나머지 2주는 모텔에서 이제 방을 잡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올라갈 때 5일치 옷을 다 들고 와서 금요일까지 모텔에서 잔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천안 복귀하는 거죠.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왔다 왕복하는 비용이랑 모텔에서 하루 자는 비용이 둘 다 25,000원이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 잡고 지냈고 결국엔 방을 구하게 돼서 자취방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게 통근 시간이 멀면 이게 교통이 너무 멀어지면 진짜 힘들고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절실히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이때 당시만 해도 성수역 부근에 이제 성수 아카데미 타워가 있었고, 네. 물론 현재는 뚝섬역으로 이동해서 뚝섬역 부근에 다른 이제 건물로 이사를 해서 이때 당시가 마지막에 이제 이사 가고 나서 그러니까 회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바라보는 뷰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한남대학교 있고 학교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5개월 가량을 했고 이때 당시 표준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했었죠. 네. 이거를 하고 나서 저는 여기서의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인턴을 통해서 마지막에 받은 월급으로 결국에는 데스크탑을 따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무에서는 이제 건축 회사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3D 모델링 툴이 있는데 그 중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뭔가 스케치업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쭉 스케치업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얻고 생활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이제 2학년을 보내고 나서 2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인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좀 되게 특이해요. 네. 제가 봐도 약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됐냐면, 제가 2학년이 끝나고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회장님한테 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된 거고, 일단 이 HK라는 회사는 옛날에는 해완가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인원이 400명 정도인 회사였고, 물론 지금은 사원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설계만 100명이었고 CM만 300명인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이죠 거의. 그래서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21년도 말이니까 제가 2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고 이제 건축과 관련된 전시를 한다고 하길래, 여기가 서울역 문화역 284거든요. 여기서 전시를 한다고 하길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학교 돗바리 입고 왔어요. 학교를 돗바리 입고 그냥 혼자 보러 갔는데 어느 어르신분께서 저한테 인사하시더니 하얀 데 다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동문이라고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악수도 나누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명함을 주시더니 저보고 이제 놀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는 이제 거기서 알바라도 하고 싶다라고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어필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장님께서 일할 거 많다고 걱정 말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받았던 팜플렛, 그 전시를 받던 팜플렛이 있고 그때 같이 받았던 명함이 있는데, 이 명함이 대표이사 회장인 거예요. 서지철 회장님.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회사의 위치가 강남구 강남도로라서 노련역 부근에 있었어요. 물론 현재의 경우는 과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련역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편도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2달 정도를 다녔고, 해당 건물에서의 있었던
4개 층 건물을 쓰고 있었고 건물 내에서 이제 로고 그리고 중간중간 회식도 했었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 옥상에서 봤는데 옥상에서 보이는 이제 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직원들로부터 고생했다고 연락을 받았었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였던 이제 모습이죠. 그리고 해당 인턴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때 당시에 세부식 그 실습 기간 학생 대학교라고 해서 그 세 곳에서 도장을 받아야 계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받고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작년에 취업할 당시에 다시 연락을 들어서 이러한 수료증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학년이 이때 3학년 세 번째 인턴이 끝나고 3학년이 되고 나서 뭔가 3학년 1학기 때 뭔가 설계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회의감이 들었고 뭔가 저라는 사람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을까? 좀 어디까지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건축 설계라는 분야가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이 자기가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뭔가 인턴을 통해서 좀 제 인지 범위를 좀 많이 넓히고 싶은 거예요. 실무 능력도 하고 뭔가 돈도 좀 벌고 좀 세 가지 이득인 거죠. 제가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세 번의 인턴이 다 지인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졸업사정 조회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이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말하는 인턴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인턴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인턴을 하면서 실무도 배우고 돈도 얻고 이 세 가지를 얻으려고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인턴을 신청해서 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이웹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현장 실습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고 줄여서 하이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재학생분들은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만약에 지금이 뭐 25년도 1학기다. 그럼 25년도 여름방학에 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가 인턴을 검색할 수 있어요. 전공별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떠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저의 경우는 졸업생이기 때문에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했었던 제가 학부생 동안에 학교를 통해 했던 인턴을 이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인턴을 하게 될 때 초반에 학교에서 교육 영상을 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내용 중 하나가 한양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서 성실근무하라는 이제 이벤트가 너무 웃겨서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리미지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이 이제 서판교에 위치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왕십리에 사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서 신청을 하고 간 건데 편도가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판교 중에서 서판교니까 물론 빨간 버스를 타고서 한 번에 갈 수 있긴 한데 물론 현재 보이시는 그 이게 경로랑 제가 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을지로를 통해서 한 번에 빨간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시간 20분 걸렸던 것 같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출퇴근을 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진짜 힘들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명함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명함이고 해당 건물 위에서 보이는 풍경들 그러니까 옥상 정원이 있고 산이 있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판교가 되게 주변에 식당도 다 맛있었고 되게 입맛이 되게 잘 맞았어요. 퇴근할 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퇴근했다. 빨간 버스 보이죠? 네. 그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뭔가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전시를 보러 갔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일하는 중에는 중간중간에 뭔가 현장에도 나가는 기회를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뒤에 보이는 배경이 공사 중인 건물 위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닥판이 슬래브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철근만 이렇게 놓고서 있는 상황에서 저런 간 거죠. 이게 보여진 게 단열재입니다. 네. 그리고 좀 그 인턴 말쯤에는 모형을 만들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남한산성에 가서 백숙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졸음사냥도 먹고. 그래서 되게 좀 알차게 되게 이제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증명서의 경우도 학교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서류로도 주는데 세 곳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인턴 경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4번이 있다 보니 비교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인턴을 했을 당시에도 이제 느낀 것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취업할 때쯤에는 내가 어떠한 분위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체계적인 정도를 원하고 성장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 배송 시간, 경제성 좀 다양한 방면으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으면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기업에 무조건 지원했을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단할 수 있는 관점들이 사실 너무나 다양하고 물론 보통은 다 경제적인 연봉을 많이 따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뭔가 사원 수, 분위기, 체계성, 속력성, 프로젝트 규모, 교통 시간이 회사마다 위치마다 다 달라지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취업할 때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좀 5명 미만의 이제 회사를 건축에서는 아뜰리에라고 부르는데요. 그보다 좀 더 많이 큰 회사의 경우는 대기업이라 부르고, 그러니까 아뜰리에가 있고 대기업이 있는데 되게 두 개의 두 뭐야 두 기업이 되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원수가 적은 아뜰리에 경우는 업무를 할 때 음악을 틀고 되게 화목하게 친근하게 뭔가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 대기업의 경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되게 음악도 없었고 그냥 좀 되게 정적이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규모도 작은 회사의 경우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고 좀 소규모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세대 주택 같은 5층 이하의 건물 좀 그러한 규모로 했던 것 같고, 대기업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규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은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속도도 달라요. 아틀리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고,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느리지만 마라톤처럼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도 30분 정도로 가냐랑 1시간 반이냐랑 천지차별이거든요. 왜냐면 퇴근을 6시에 한다고 해서 만약에 30분이면 30분 만에 오는 건데 1시간 반이면 7시 반쯤에 집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저녁 먹고 쉬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 출근할 때도 이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인턴 할 때는 많이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취업할 때쯤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는 그러니까 좀 하우징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다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징은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 아파트 설계를 하는 곳인 건축사 사무소면은 그러니까 연봉이 높게, 그러니까 4천 초반으로 이제 가는 양상이 보이고, 그게 아닌 좀 작은 일반 건축사 사무소의 경우는 3천만 원대 초반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앞에서 나왔던 회사들이 이렇다라고 단정지는 게 아니라 사원수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규모가 있고,
무조건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아뜰리에에서는 되게 뭔가 이벤트도 많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이면서 동시 체계적인 회사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원수는 한번 70명, 80명 있는 데를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가 70명, 80명 있고, 약간 뭔가 좀 화기애애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성장速도 되게 딱 적절하게 있는 것 같고, 30분 정도 걸리는 이제 거리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래서 이러한 인턴의 경험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취업하기 전에 몸소 체험을 해보면서, 아, 이러한 분위기면 이러한 이제 경험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어,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인턴을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주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취업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